자, 이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젠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글로벌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4거래일 만에 반등을 줬습니다. 일단은 저유가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이날 장에서는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증시 상승으로 이어진 모습이었는데요.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5% 가까운 상승,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4%, 0.2%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날 장에서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장 후반부까지 장중 내내 상승권을 지켜냈는데요. 이렇다 할 강한 반등은 아니었습니다만 일단은 상승 4거래일 만에 반등을 줬다는데 시장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날 장중 내내 전해졌던 이슈를 보면 사실 이렇다 할 호재는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악재가 산재한 구간이었는데요. 먼저 유가. 전날에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이날 장에서 2009년 2월 이후로 다시 한번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오펙의 산유량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서 달러가 강세를 띈 부분이 추가적으로 유가의 악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고 국제유가는 36달러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대내적으로 발표됐었던 지표들도 좋지가 못했었는데 먼저 고용지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늘어났습니다. 13,000명가량 늘어났고 예상치도 상회한 결과 고용지표가 사실상 좋지 못하게 나온 것, 이날 장에선 좋지 못한 부분이었고요. 아울러서 수입 물가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유가, 강달러,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감 여전히 압박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다음 주에 정말 FOMC 회의를 앞두고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구간대인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12월 이달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는 재차 강세로 돌아섰다는 점도 지수에는 부담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악재가 산재한 구간 속에서 이날은 3거래일 연속 내내 밀렸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가 반등으로 이끌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낙폭과대, 과매도권에 있었던 에너지 섹터와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그리고 운송 섹터까지 함께 반등하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올라섰습니다. 물론 고점보단 조금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상승권에서 거래 마쳤다는 점 17,574포인트 선으로 종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이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대형주 전반적으로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가 매수세 유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도 동반 상승하면서 강한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저유가 수혜주인 운송 섹터까지 오르게 되면서 이날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고요. 장 후반 들어서는 달러 강세가 점차 짙어짐에 따라서 상승폭을 조금 반납했다는 부분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S&P 500 지수 2,052포인트 선으로 마감 짓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이날 장에서 랠리를 펼치면서 지수 동조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비교적 큰 폭의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44%의 강세, 거의 고점보단 조금 밀린 구간대에서 거래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5,045포인트 선으로 종가 형성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호재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저가 매수세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외신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열리는 FOMC 회의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전문가들은 12월 금리 인상을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Economists are convinced Fed will raise rates in Decemb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7%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12월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내년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3%에 불과했는데요. 또한 이 지난달 같은 조사 때는 92%가 12월 금리 인상을 지지했지만 5%포인트 늘어난 수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 CME 그룹에 따르면 미국 선물 시장에서도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85%로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번 설문조사에서 80%의 응답자들은 만약 예상을 깨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연준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와 같이 응답한 비율은 65%였지만 크게 올라간 것인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12월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 확실화되고 있습니다. 다이앤스 원크 매시로 파이낸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테이블은 모두 세팅이 되어 있고 연준이 음식만 서빙하면 되는 상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은 다소 좋지가 못해 증시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미국의 수입 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달러 강세와 이 저유가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U.S. import prices extend decline on cheaper oil.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11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였던 0.7% 하락보다는 개선된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 하락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수입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7개월 중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수입산 원유 가격이 2.5% 내리며 전반적인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하지만 석유를 제외한 수입 물가 역시 0.3% 하락했습니다. 유가 하락뿐 아니라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 역시 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CNBC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12월 금리 인상을 연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는데요. 물가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연준의 결정에 마지막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며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까지 살펴봤고요. 그전에 지수별 흐름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또 여러 가지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종목별 마감 소식도 함께 좀 외신 소식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다시 시황센터로 나옵니다. 어이젠 고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다우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오랜만에 절반 이상의 종목들이 상승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4개 종목 상승, 6개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쪽은 낙폭과대 종목 쉐브론 텍사코를 포함해서 보잉과 엑소모빌, 골드만삭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이었고요. 듀폰과 월트디즈니, 유나이티드 테크와 나이키 등 4개 종목은 하락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낙폭 과대 종목이죠. 쉐브론 텍사코가 다우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서면서 지수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제약과 헬스케어 섹터도 흐름 좋았습니다. 머크사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골드만삭스 포함해서 금융주, JP모건체이스까지도 금융주도 4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면서 상승폭이 작진 않았습니다. 그 밖에 소매 판매 종목들, 제조 종목들 모두 일제히 상승했고요. 듀폰과 월트디즈니, 유나이티드테크, 나이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을 하락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헬스케어와 이날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0.75%, 0.64% 비교적 비슷한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운송 섹터가 담겨있는 산업재 섹터도 0.5% 가까운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는 1.65% 조정받았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실적에 따라 좀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 어두울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띄었습니다. 이날 퍼스트솔라가 내년 회계연도 실적 전망을 좀 낮춰 잡았습니다. 회계연도, 그러니까 EPS를 4달러 50센트 기준치로 잡았고요. 매출도 39억 달러에서 41억 달러로 잡게 됐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수치와 조금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면서 향후 태양광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확산이 됐고요. 퍼스트솔라가 7%가량, 그러니까 장중에 거의 8%까지 급락하게 되면서 관련 태양광 섹터들도 함께 되밀렸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퍼스트솔라의 종가 54달러 35센트로 마감 지었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가 반등했다는 점 앞서서 계속해서 종목별 움직임으로 확인해 드렸는데요. 이 가운데서 저유가 수혜주인 운송 섹터, 그 가운데 항공주도 함께 동반 랠리를 펼쳤습니다.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격포제가 있었죠. 증권사 잭스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실적 전망, 내년도 실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게 되면서 매수 추천 리스트에 올렸고요. 목표가도 74달러로 목표 전략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델타항공은 3.6% 상승했고요. 51달러 3센트의 거래를 마감짓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개별주들 소식들이 상당히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는 외신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양호했던 장 분위기 가운데서도 남성복 전문 업체인 맨즈 웨어하우스의 주가는 10% 넘는 폭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분기 동일 점포 매출이 부진하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ABC 뉴스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en's Warehouse struggles continue stock tumble. 현지 시간으로 어제 ABC 뉴스에 따르면 맨즈 웨어하우스는 이 홀리데이 시즌이 끼어 있는 현재 분기 동일 점포 매출이 35.1%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맨즈하우스가 인수한 라이벌 회사인 조스 A뱅크의 실적도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 조스 A뱅크 같은 경우에는 동일 점포 매출이 무려 14.6%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맨스 웨어하우스는 올해 전체 실적이 전문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함께 밝혔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권사들도 이 회사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스티펠은 단기적으로 맨스 웨어하우스에게 성장의 여지가 없다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맨스 웨어하우스의 주가는 65%나 하락한 상태인데요. 이날 이 소식에 추가적으로 18% 급락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의 백화점 체인인 JCPenney입니다. JCPenney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인터쿨러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JCPenney Company lifted to neutral at Nomura.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인터쿨러에 따르면 노무라는 JCPenney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비중 축소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 역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기존에 제시했던 8달러에서 9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전날 마감가에서 20% 가까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무라는 이 JCPenney의 실적의 개선 여지가 보이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3분기 JCPenney는 전문가들 예상을 웃도는 양호한 실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른 회사들은 서로 다른 투자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비 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매수 입장과 함께 목표 주가를 12.5달러로 제시하면서 더욱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반면 잭스 인베스트먼트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월요일 JCPenney를 매수해서 보유로 투자 의견을 오히려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투자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이 소식에 JCPenney의 주가는 0.13% 오르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마감 소식과 또 종목별 외신 소식들을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아울러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젠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이 우려됐지만 낙폭과대 종목들, 에너지 섹터들은 조금 엇갈린 양상을 보이면서 지수 역시 엇갈리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주요국 증시 확인하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는 소폭 내렸습니다. 0.63%의 하락이었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0.06% 강보합권 마감, 프랑스 카크 지수는 0.05% 내렸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가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또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배럴당 1% 넘게 밀리면서 36달러 76센트 기록했고요. 이날은 악재로 또 달러 강세도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값 역시 FOMC 회의를 앞두고 달러 강세 영향받았고요. 온스당 1,072달러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옥수수 가격입니다. 부시엘당 1% 넘게 오르면서 3달러 7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73% 반등하면서 675포인트 선을 기록했고요.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는 2.70%의 하락, BDI 발틱 운임 지수는 12포인트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가 상당히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그리고 위안화의 추가적인 큰 폭의 약세의 영향을 받았고요. 2원 오르면서 1181원 30전에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간밤에 달러 흐름은 추가적으로 좀 강세를 띠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을 반영하는 모습이었고요. 달러 인덱스 97.94 레벨대였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23%로 전거래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시황까지 저희가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